안녕하세요. 시네포커스 록사입니다. 오늘 아실령사 시간은 숏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알아보는 네 번째 시간으로서 프레이밍과 관련된 숏의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카메라 구도 연출 과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숏의 유형 중 첫 번째는 오버 더 숄더 숏입니다. 오버 더 숄더 숏은 두 인물이 등장하는 장면에서 한 인물의 어깨 너머로 상대방의 모습이 보이는 장면을 말합니다. 보통 두 캐릭터가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자주 사용되며 앞쪽 인물의 어깨가 화면의 일부를 가리게 되기 때문에 대개 미디어 숏 또는 클로즈업으로 다른 배우를 보여주게 되죠. 오버 더 숄더 숏의 특징은 관객이 정면으로 보이는 대사를 말하는 사람과 마주 보고 듣는 인물의 감정선이 서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관객은 대사를 말하고 있는 사람을 가까운 곳에서 보고 있지만 동시에 상대방 배우도 같은 장면에서 함께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반면에 같은 대화 장면이더라도 각 인물의 단독 숏으로 촬영 구도를 구성하게 되면 각 인물이 독립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인물 각각의 감정과 대사에 집중하게 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2012년 칸느 황금종려상 수상작인 미카엘 하네케 감독의 아무르를 보면 오버 더 숄더 숏을 이용한 대화 장면과 단독 숏으로 구성된 대화 장면의 차이를 잘 느낄 수 있습니다. 노부부인 조르주와 안느가 식탁에서 대화하는 장면의 대부분은 오버 더 숄더 숏을 사용해 보여줍니다. 각 인물의 숏은 맞은편에 앉은 배우자의 어깨 너머로 보이게 되죠. 이로써 노년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 부부의 애틋한 사랑의 감정을 관객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면서 죽음과 노년의 삶에 대해 깊게 성찰하게 됩니다. 반면 아버지의 결정을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딸 에바와 조르주의 대화 장면에서는 언제나 각 인물을 단독 숏으로 보여줍니다. 덕분에 오버 더 숄더 숏을 사용했을 때보다 둘 사이의 친근감은 떨어져 보이고 아버지와 딸의 좁힐 수 없는 감정의 골을 관객은 그대로 느끼게 되죠. 이렇게 카메라 숏 구성을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감정선을 연출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구도 연출은 단순히 배우의 대사를 통해 관객에게 전달되는 직접적인 감정선과는 차원이 다르게 간접적이면서도 서정적으로 감정과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영화 언어를 사용한 연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점 숏이란 등장인물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그의 시점으로 보여주는 숏을 말합니다. 관객에게 등장인물의 눈을 통해 시야를 경험하게 하는 촬영 기법이죠. 등장인물의 주관적인 시점으로 인물과 피사체를 보여주기 때문에 관객을 주인공의 내면 심리에 쉽게 동화시키는 효과를 얻고자 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영화에서 사용되는 시점 숏의 일반적인 연출은 등장인물을 클로즈업으로 잡아낸 후 다음 숏에 등장인물의 시선이 닿는 곳을 보여줍니다. 이때 주로 주관적 카메라 앵글을 사용하는데요. 주관적 카메라란 특정 연기자의 시점으로 표현하는 촬영 기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취객의 불안정한 신체와 심리를 표현하기 위해 카메라가 취객의 눈이 되어 일부러 기울어진 각도로 전봇대를 보여준다거나 바닥을 흔들리게 포착함으로써 등장인물의 심리와 감정 상태를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관적 카메라 앵글을 통한 시점 숏은 관객의 무서움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취하는 공포와 스릴러 장르에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조너선 드미 감독의 양들의 침묵에 유명한 시점 숏이 등장합니다. FBI 수사관인 주인공 클라리스는 살인범 버팔로 빌의 은신처를 마침내 찾아냅니다. 클라리스가 은신처에 진입하자마자 범인은 이를 눈치채고 전기를 내려버립니다. 갑자기 집안은 칠흑 같은 암흑에 빠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된 클라리스는 순간 당황하며 거친 숨을 몰아쉽니다. 이 순간 영화는 적외선 고글을 쓴 범인의 시점 숏으로 클라리스를 바라봅니다. 관객이 적외선 시선이 살인범의 시점이라고 알 수 있게 바로 이어지는 숏에서 적외선 장비를 쓴 범인의 얼굴을 클로즈업으로 보여줍니다. 천천히 클라리스에게 다가서는 범인의 얼굴을 보여준 후 주관적 카메라는 다시 적외선 모드로
클라리스의 일거수일투족을 관객에게 보여줍니다. 클라리스가 느끼는 절체절명의 공포심을 관객은 그대로 감정이입되며 영화에 몰입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인서트 숏은 장면의 특정 동작이나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 말 그대로 장면과 장면 사이에 삽입한 화면을 말합니다. 인서트 숏이 중간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되면 동작과 상황이 명확해지면서 스토리가 강조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또한 상징적인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도 사용하지요. 예를 들어 총을 들고 서로 대치하고 있는 두 군인의 모습을 좀 더 긴장감 있게 묘사하기 위해 병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숏 중간에 클로즈업으로 이마에 흐르는 땀과 침을 꿀꺽 넘기는 목젖을 인서트 숏으로 삽입하면 금방이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팽팽한 리듬감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인서트 숏은 장면과 장면 사이, 시공간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고 중요한 정보나 추가적인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싶을 때 주로 사용합니다. 기타노 다케시 감독의 소나티네는 인서트 숏이 어떻게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잔혹한 폭력으로 얼룩진 야쿠자의 세계를 다루고 있는 소나티네는 시작하자마자 푸른 세계의 기이함 스틸 사진을 보여준 후 천천히 줌아웃합니다. 카메라가 점점 뒤로 빠지면서 관객은 황혼을 배경으로 작살에 꿰인 푸른 물고기 한 마리를 보게 됩니다. 그 물고기는 마치 유리가 깨지듯이 산산조각나면서 소나티네라는 영문 타이틀로 연결되지요. 그런 다음 알파벳이 하나둘씩 사라지며 마침내 검은 암전으로 오프닝 장면이 종료됩니다. 사실 30여 초에 불과한 오프닝 장면 사이에 있는 물고기 인서트 숏은 그게 내용과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워낙 강렬한 오프닝이었기에 쉽사리 관객의 뇌리 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그 잔영이 남게 되죠. 결국 관객은 오프닝에서 보았던 인서트 숏의 상징적인 의미를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는 순간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무표정하게 사람을 크레인을 매달아 익사시켜 죽이고 상대 조직원들과 유혈이 낭자한 총격전을 벌이며 죽고 죽이는 일상을 보내왔던 주인공은 영화의 말미 결국 자신의 관자놀이에 스스로 방아쇠를 당깁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관객의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오프닝 장면이 중첩되죠. 붉은 노을이 지는 배경은 결국 야쿠자로서 황혼을 보낸 무라카와의 인생을 의미하고 작셀에 꿰인 푸른 물고기는 자신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어 결국 자살을 선택한 주인공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소나티네는 이렇게 극의 내용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인서트 숏을 통해 영화를 관통하는 주제인 인간의 폭력과 죽음을 관객에게 상징적으로 암시시켜주는 영화적 장치를 사용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카메라 앵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